오늘은 명리학의 12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십간과 12지지의 기운과 계절을 고려해서 왕쇠의 관계를 설정한 운명의 곡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궤적을 12단계로 나누어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시기의 과정에 따라서 운명의 기륭화복을 추명하는 간명 기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탄생의 과정을 거쳐 왕성한 활동기를 맞이하고 이윽고 쇠퇴기를 지나 정지의 영역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황쇠사를 인생 방정식에 대입하여 간명하는 술기체계를 12운성법이라고 합니다. 12운성은 그러한 시기 속에서 당주의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신살의 기법 체계입니다. 12운성은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의 12단계로 구분되어 순환하는데요. 각각의 운성에서 득실의 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운성이 사주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운성의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운성은 명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지는 단절, 분리, 순수, 단순 이런 뜻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미로는 절처봉생, 나중에 뜻을 이루는 형국이죠. 그 다음에 부화내동, 그 다음에 무체유기, 체형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무체유기라고 합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을 갖고 있는 성품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태는 감호, 격리, 수옥, 보호 뭐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로는 상당히 착하고 소극적이며 이기적이고 보수적이고 초조불안하며 계산적이고 평화주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양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상징성으로 상속, 양육, 유경, 출산 직전을 의미하고 모태분리의 형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별한다는 뜻도 되고요. 자력갱생해서 독립하는 자유주의의 기질이 강한 성품을 낳고 있습니다. 장생은 후원과 지원, 도움, 환희 이런 뜻을 상징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천우신조가 있으며 향학열이 대단하고 자신감이 많으며 동정심과 박애주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은 반복, 자랑, 차별화, 구설 이런 뜻을 의미하거든요. 현실주의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걸록을 살펴보죠. 걸록은 고집과 배타성, 자신감,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요. 자존심이 세고 정기적이며 출세지향적이고 절대주의의 표상을 낳고 있습니다. 제왕을 살펴보죠. 12운성 중에서 가장 강한 명식인데요. 리더십이 강하고 성공지향적이며 표독스럽고 자만심이 강합니다. 다혈질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고 독전적이며 정상적이고 최고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며 집요한 성격을 갖고 있고 개인주의의 표상을 갖고 있습니다. 쇠궁에 대해서 살펴보죠. 쇠는 이제 상징성은 계산적이고 갈등이 많으며 구두쇠의 기질이 농후하고 방어하는 그런 표상을 낳고 있습니다.
재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이런 물질주의에 맞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지를 살펴보죠. 병지는 쇠약하고 노쇠하며 회한과 배려를 상징합니다. 의미로는 회상과 후회, 과거에 집착을 하며 외롭고 그리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병은 역마를 의미하고요. 진지한 그런 성격을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궁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는 집착과 애착, 변덕, 감정 이런 상징성을 의미하고요. 쉽게 해서 내 마음 나도 몰라의 전형입니다. 분주다망한 가운데 욱성질이 강하고 생각이 복잡하며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는 부활, 근년, 비관, 염세적 이런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는 관조적이고 이렇게 관망하는 상태죠. 그리고 복구 심리가 강하고 저축 심리가 좋고 구두쇠 기질이 강합니다. 원망성이 강하고 다시 재회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2운성의 그 묘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지에 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려는 장자와 같은 심성이 아주 강합니다. 월지에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초년고생이 심하고 배우자 운이 불미하나 대체로 일주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발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지의 묘는 조년이양하며 직주의 변동이 심하고 묘고를 충용하는 시점에는 발복하게 됩니다. 일지의 묘를 보는 명주는 대체로 배우자 운이 좋지 않아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월화천반의 인묘 형상이 분명하여 육친의 흉화가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시지의 화계는 자녀운에 근심이 서리고 박연하며 당주 또한 곤곤한 삶을 암시합니다. 시지의 화계는 만년에 학문하고 그 방면에 업상하면 명진하기가 쉽습니다. 비견이 고지에 들면 형제자매의 관계가 불미하고 형제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식상이 화계에 들면 여명은 산액으로 자식난이 예상되고 자식 또한 속을 태우는 형국이 됩니다. 관성고의 여명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롭지만 결혼하면 결국 묘고에 인묘되어 남편이 무기력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생살여탈의 직업일 경우에는 피용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고에 드는 여명은 이성난에 취약하여 일탈이 우려됩니다. 관성이 고에 든 여명은 대체로 자신이 가주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관성을 고에 둔 남명의 자식은 평범하고 일찍 떨어져 살게 됩니다. 관성을 고에 두면 대체로 만원해야 좋고 직장도 남자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명리학에서 12운성의 간명분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